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 타이어가 이 자동차의 성격과 승차감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차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타이어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타이어가 이 자동차의 성격과 승차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 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 그냥 과장을 좀 못해서 야, 승차감의 8할은 타이어야 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자동차와 타이어의 각각의 성격과 그 강도가 서로 만나서 그냥 단순히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이 자동차의 성격과 승차감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를, 자동차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면 차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이게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새 타이어를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이어가 계속 탐에 따라서 마모도 되고요, 노후화되면서 이 성격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안 좋아지겠죠. 네, 제 차는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PX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순정 타이어인 브리지스톤의 알렌자를 사용했고요. 이 두 가지 타이어는 모두 편안함과 정숙성을 강조한 SUV용 성격의 타이어예요. 대부분의 SUV는 특히나 이렇게 대형 SUV는 더더욱 그런데요, 약간은 말랑한 재질의 편안함을 추구한, 이런 승차감을 추구한 이런 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X5나 까이엔 같이 뭔가 달리는 성격이 명확한 그런 SUV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런 대형 SUV 타오에, 제 차 타오에 한국 타이어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 에보를 장착하면 어떻게 성격이 바뀔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이동을 하면서 현재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차에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X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순정 타이어 브리지스톤의 알렌자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타이어 모두 편안함과 정숙성을 추구한 SUV용 성격의 타이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 느껴지는 이런 질감, 승차감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비슷한 이런 카테고리의 SUV용 타이어라서 큰 느낌의 차이는 없었는데요. 굳이 이런 차이를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 다이나프로 HPX가 알렌자보다는 약간 조금은 더 하드한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면을 잡아주는 그립이나 조향성의 이런 반응성이 조금은 올라온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알렌자와 대비했을 때는 이런 소음과 승차감에 있어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이런 느낌을 받는 타이어인데요. 그렇다고 이 HPX가 시끄럽고 승차감이 안 좋은 타이어는 아닙니다. 정숙하고 승차감이 좋은 타이어인데 워낙에 알렌자가 이런 컴포트함을 너무나 추구하는 그런 타이어라서 이런 쪽에서는 HPX가 약간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HPX가 약간 하드하다 보니까 이런 조향성의 반응성이 조금은 더 올라오고 이런 가격의 경쟁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이런 다이나프로 HPX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렌자 대비 HPX가 조금 더 승차감이 하드해졌다고 하지만 타워 자체가 워낙에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라서 여전히 이렇게 최상급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륜구동 기반의 대형 SUV에서 특히 발생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레탄 바닥에 이런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젖은 노면 이런 것들에서 저속으로 이렇게 풀조향 완전히 깊게 꺾었을 때 앞바퀴, 앞 타이어의 그립이 그걸 다 받아주지 못하고 조금 드득거리면서 앞으로 밀리는 이런 타이어 스크럽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알렌자 때보다 HPX 때 이 HPX가 약간 더 하드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거를 좀 버텨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느낌상 개선됐다고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대형 SUV, 후륜구동의 대형 SUV에서 그런 스크럽은 완전히 사라지긴 힘든 그런 현상이고요. 이게 물론 완벽한 그런 비교는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알렌자를 HPX로 바꿀 때는 알렌자가 워낙에 엉망인 상태였어가지고 이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이 타오를 처음 출고하고 탑승을 했을 때, 운전을 했을 때 그 느껴졌던 주행 질감이 워낙에 인상적이었어서 그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틀린 비교는 아닐 거다, 제 기억이 틀린 이런 기억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워낙에 가까운 T스테이션으로 예약을 해놔서 거의 다 와가는데, T스테이션에 들어가서 벤투스 에보로 장착했을 때, 이 퍼포먼스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차 타워에 벤투스 에보를 장착을 해봤는데요. 이 벤투스 에보 그냥 타이어의 겉모습만 봐도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다이나프로 HPX와는 성격이 완전 다른 타이어구나 라는 게 눈으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HPX는 이 타이어 블럭이 상당히 자잘하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자잘한 홈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구조의 설계가 전형적인 컴포트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SUV용 타이어의 설계로 이런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과 이런 소음들을 좀 억제해줘서 컴포트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벤투스는 딱 보시면은 이 블록들이 상당히 큼직큼직하죠. 자잘한 홈도 별로 없고요. 이 큼직큼직한 블록들도 거의 뭐 하나의 덩어리인 듯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설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이 크다라는 거는, 타이어가 블록이 크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핸들링 시, 코너링 시, 혹은 뭐 충격이 들어갈 때 타이어의 뒤틀림이 덜 뒤틀린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차를 타다 보면 유독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 제가 핸들링을 했는데 한 반박자에서 3박자 이후에 차가 좀 따라온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그런 차들은 컴포트한 세팅을 갖고 있고 이런 컴포트한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 타이어가 한번 뒤틀리면서 그 힘을 한번 받아내고 그 이후에 바디로 힘이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 같은 퍼포먼스 타이어는 블록이 크다 보니까 뒤틀림이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핸들링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바디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투스가 이 블록이 크기만 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 또 재밌는 게 이 타이어의 어깨 부분, 여기 이걸 숄더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숄더 블록의 이런 블록들이 크기가 자세히 보시면은 다 제각각입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블록들의 간격도 다 다르고요. 이 타이어의 숄더 블록이 타이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숄더 블록에서 계속 일정한 패턴의 이런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차를 주행할 때는 마치 공명음처럼 이런 소음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공명음 같은 소음을 좀 줄여내고자 이런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벤투스 중앙 블록에 딱 이렇게 보시면은 블록이 중간중간 홈도 별로 없고 이 블록들이 하나의 블록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듯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량의 주행에 있어서 이런 직진 안정성을 좀 높여주고요. 조향을 했을 때 좀 더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이나프로랑 벤투스가 이렇게 다른 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 타이어의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줄이 4개가 가 있는데, 이 부분이 타이어에서는 배수로 역할을 하는데요. 다이나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4개의 배수로가 파져 있었습니다. 크고 깊게 아주 명확하게 라인이 4개가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이나프로랑 벤투스랑 같은 특징인데, 이 배수로를 통해서 빗길 운전 시, 뭐 젖은 노면 주행 시에 바퀴랑 노면 사이에 물을 빠르게 빼주면서 접지감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배수로도 이렇게 크게 파다 보면은 이 접지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퍼포먼스 타이어로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투스는 이 나머지 부분들이 철저하게 퍼포먼스 타이어 성격을 가져가면서도 이 배수로는 크게 파놓으면서 젖은 노면에서도 접지를 포기하지 않고 일상성을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타이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주행할 때 어떤 느낌인지는 실제로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벤투스 에보를 장착을 하고 한 2주일간 주행을 해봤는데요. 시내 주행도 하고 고속 주행도 하고 빗길 운전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장거리 고속 주행을 하는 도중이고요. 이 벤투스 에보 뭐 예상대로인 부분도 있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타이어 하면은 블록이 크고 단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주행 소음이 많이 올라오고 승차감도 다소 단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투스 에보를 장착하고 처음 탔을 때 들었던 느낌은 뭐야 조용하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실제로 뭐 HPX보다도 조금 더 조용하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차가 뭔가 좀 매끄럽고 부드럽게 조용하게 굴러간다는 느낌이 든다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로우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렇게 뭐 지면이 좋은 길을 다닐 때 그렇게 느껴지고요. 지면이 조금 안 좋거나 요철이 있는 구간을 좀 지날 때는 그 타격음이 오히려 조금 더 선명하다는 느낌은 들긴 했어요. 이런 성향은 아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벤투스 에보의 이런 트레드 구조와 강성의 특징에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타이어는 여러 가지로 나눠진 블록과 자잘한 홈들, 그리고 이런 컴파운드에서 소음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이런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퍼포먼스 타이어는 블록이 크고 단단하잖아요. 홈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건 약해서 상대적으로 컴포트 타이어보다는 소음이 좀 강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투스는 이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블록인 뭐 숄더 블록의 이 구조 자체가 이 크기랑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숄더 블록이 뭐 일정한 패턴으로 굴러갈 때 일정한 패턴의 타격음이 발생하거나 어떤 공명음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절감해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끈한 도로에서는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 중앙으로 이어진 이 부분들도 블럭이 거의 안 나눠져 있고 홈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소음 자체, 발생 자체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고 매끈하고 직진 안정성도 좋게 느껴지는 이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퍼포먼스 타이어다 보니까 이 블럭의 강성 자체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이 안 좋거나 뭐 요철이 있는 구간에 지날 때는 그 타격음이 조금 더 선명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좀 매끄러운 질감이 느껴지고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지만 이 노면의 질감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끊겨서 컴포트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이나프로 HPX보다는 오히려 지면을 읽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면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이 타워 자체가 워낙에 이런 승차감이 컴포트함을 추구한 차라서 이 승차감을 좀 이게 많이 해친다라는 느낌까지는 들고 있진 않고요. 여전히 뭐 승차감 하나는 탑급의 이런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의 이런 지면을 읽는 느낌만 살짝 얹혀진 느낌,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역시 가장 많이 이렇게 바뀐 부분은 아마도 이 조향감일 텐데요. 이게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 차가 바로바로 따라온다는 느낌, 좀 더 반응이 빠릿빠릿하게 온다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막 급조향 시에 뭐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급하게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차가 훨씬 더 이게 눕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기존의 타이어보다도 오히려 좀 버티는 힘이 덜한가 싶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타다 보니까 좀 더 눕는다기보다는 이 롤링의 타이밍이 좀 빨라진 이런 느낌이랄까요? 조금 더 이 핸들링에 따라서 롤링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했을 때 바로바로 따라옵니다. 차가 워낙에 크고 높아서 이런 급격한 핸들링에서 롤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진 건 아니고 반응이 좀 빨라져서 롤링이 좀 빨리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차랑 더 연결되어 있는 느낌, 좀 차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한 조향시 말고 좀 크게 빠르게 도는 이런 램프 구간을 도는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워가 그런 구간을 돌 때는 자세를 너무 잘 잡아주거든요. 그런 느낌은 이 타이어를 바꾸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좀 재밌어진 부분이 이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재밌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 타워라는 차 자체가 워낙에 이런 일반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주행 질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주행 질감의 차이가 큰 독일 차들과 비교하면 뭐 거의 없는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그냥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다운시프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RPM을 좀 당겨놔서 이런 엑셀링의 반응만 조금 올려주는 그 정도의 느낌을 주는 모드인데요. 그 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링을 좀 얌전하게 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그냥 같은 차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벤투스 에버를 장착하고 나니까 뭐 엑셀링의 반응도 올라오고 이렇게 차량의 핸들링에 있어서도 반응성이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스포츠 모드도 조금 더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반응성, 이 타이어의 반응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 조정도 이런 스포츠 모드에 있어서 크게 체감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조금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좀 재밌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영상 아마 초반에 이거를 담았던 것 같은데 이 저속에서 풀주행 시에 나는 이런 타이어 스크럽 현상도 조금은 더 타이어가 버텨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뭐 운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드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타이어 스크랩 현상이 뭐 정상적이라는 것도 알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만족감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비에 있어서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워낙에 미세해서 이게 타이어 때문인지 이게 실제로 떨어지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뭐 자주 다니는 똑같은 길, 출퇴근길에서도 뭐 연비가 한 0.1에서 크게는 0.3 정도 조금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일상성을 포기하지 않는 퍼포먼스 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함에 있어서는 일부 좀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안함 측면에서는 이 다이나프로랑 비교했을 때 같은 레벨로 보여져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향감에 있어서는 반응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장거리 주행 시에 이런 주행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으면서 편안함도 어느 정도 놓치지 않는 GT 성향의 타이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를 이 타워에 딱 꼈을 때 드는 느낌은 이 타워가 워낙에 크고 묵직하고 여유롭고 편안한 이런 미국 SUV잖아요. 이런 미국 SUV에 독일차 감성을 그냥 한 스푼 더해놓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마리 반 정도는 잡은 듯한 이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라는 게 워낙에 컴포트함을 추구하면은 스포티함을 포기해야 되고, 스포티함을 추구하면은 컴포트함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부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이런 타이어 설계의 이런 방향성이 될 거고, 어느 한쪽을 추구하면서 어느 한쪽을 얼마나 놓치지 않을 것이냐가 이 타이어의 기술력이 될 텐데, 이 벤투스는 손해보는 부분을 많이 완화시킨 그런 퍼포먼스 타이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교체함에 있어서는 딱히 아쉬운 부분은 없는 그런 타이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 썸머 타이어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낙에 만족도가 좋아서 이 타이어를 그냥 사계절 내내 끼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썸머 타이어라는 특성상 뭐 안전을 생각한다면 겨울에는 장착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타이어에 대해서 만족감이 그렇게 없었다면 이 썸머 타이어라는 점이 결점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의 4계절 버전, 이 벤투스 에보보다 상급이면서도 4계절 버전인 벤투스 S1 에보Z AS 모델의 타고용 사이즈를 개발해 주시기를 뭐 한국 타이어에 요청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